안녕하십니까, 반갑습니다.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.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.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.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.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.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.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. With you, the sun is shining 24/7. Cause when we're together, it feels like we're in heaven. If it will get dark, you'll be my million stars. I know I can lean on you. 안녕하십니까,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. 이제 9월달도 흘러서 이제 가을인 것 같습니다. 네,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. 혹시 시골에 계시니까 확실히 체감하시죠? 어제 13도. 네, 겨울이 오고 있구나. 겨울 오면 안 되는데 아직 좀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추석 연휴도 있고 이러니까 연휴 끝나고 나서 어떨지 아니면 이제 9월달은 저희들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. 9월달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9월달 개인적으로 한번 하루 세게 얻어 맞았고요. 그런데 이제 다시 회복을 해서 저희는 이제 함께하는 파트너 기업들이 잘 해주고 있어요. 들어서. 근데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고 네, 계속 조금씩. 그러니까 저희 특성은 이렇게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 기업들을 주로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들 중에 이게 그냥 쭉 오르고 쭉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놈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쫙 올라주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적을 개선해주고 그 사이에도 안 좋아지는 놈들도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되어지고 이런 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사이에서는 선순환들이 계속 일어나니까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각도기님이 10종목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종목이 다 오르는 날은 거의 없죠. 비율적으로 조금 많이 오를 때는 있죠. 예를 10종목 중에 한 7종목 오르거나 8종목 오르거나 이럴 때는 있는데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가야 되는 자리까지 꿈틀꿈틀 계속 결국 가면 하루하루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 보면 손톱을 안 보고 있으면 막 자란 것처럼 잔고들이 그렇게 해서 올라오죠. 네. 그러면 뭐 이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이제 회사 투자처가 있다면 한번 그러니까 뭐 종목을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라요. 어떤 아이디어로 하셨는데 어떤 결과 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쁜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혹시 뭐 그런 뭐 일화 뭐 아니면 투자에 대한 이렇게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. 그 치과치료 관련된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. 이 회사가 굉장히 꾸준히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전혀 평가를 못 받더라고요. 왜 이렇게 평가를 못 받지? 정말 좋은 기업인데 원래 왜 그걸 했냐면 저는 이제 모든 게 자동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자동화된다.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은 다 좋아질 수밖에 없다 해서 의료정밀 쪽에서 자동화되는 기업들을 찾아보니까 제2로 시작하는 기업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 찾다가 보니까 그 업종을 이제 쫙 공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엑스레이 관련 뭘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. 원천 기술이에요.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규모가 너무 작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또 연계되는 회사가 있는데 아주 좋은 회사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 돌아다녀 봤죠. 치과 현장을 다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한국 치과들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? 수준도 높고 한국 치과 의사들 수준을 만족시키면 다른 나라 가서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알아보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까지 발전을 했고 계속 꾸준해요. 회사가 이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걸 향해서 나가는 게 있고 해외 진출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잠깐 주춤했지만 해외 시장에서 점유율 상승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. 그래서 큰 시장에서 열리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하지? 그리고 또 그 즈음에 한국의 임플란트 회사들이 이제 막 성과를 내기 직전이었어요. 그리고 좋아지고 있었거든요. 그러면 생각할 때 사실은 임플란트를 직접 했어도 되는데 그냥 더 쌌거든. 이 기업이 월등히 더 쌌고 임플란트가 되면 이런 기업은 당연히 같이 페어로 잘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한 거는 뭐 자연스럽게 그런 기업들의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하는데 똘똘한 거예요. 계속 기업이 IR도 잘하고 뭔가를 계속 전진하고 이렇게 느껴지죠. 통화를 할 때마다. 그래서 어떤 수익은 굉장히 많이 났죠. 수익은 많이 났는데 팔기가 싫은 거예요. 전혀 팔기가 싫은 거예요. 목표했던 가격에 거의 다 왔는데 1차 가격에 다 왔는데 안 팔고 있어요. 그래서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러고 있어요. 제가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FNF라는 기업 있잖아요. 그때 그 기업 FNF가 그 브랜드를 잘 건축을 해서 성장을 잘했어요.
그때 투자를 하려고 했었어요.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MLB를 런칭을 하는 상황이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왜 꼭 그럴 때 엄밀한지 모르겠어. 과거보다 주가가 꽤 많이 올랐었어요. 이건 완전하게 싸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스타트점이었어요. 그때도 굉장히 많이 올랐긴 했었거든요.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한 2배인가 올랐는데도 그때가 스타트점이 한 3년 전 얘기예요. 저는 그러니까 그 회사 그 필라 신발이 빌라도 마찬가지예요. 네, 그 제가 이제 화장품을 하니까 화장품이 중국에 많이 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취급하시는 분 사무실에 가보면 필라 신발도 있는 거야. 뭐냐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인기 되게 많대. 네. 그래서 보니까 되게 비싼 거예요. 네. 그리고 야 다음에 뭐가 잘 나가 이러니까 야, 모자 되게 잘 나가 막 이러는 거야. 그거 보니까 잠깐 샀다가 네. 이제 팔고 나니까 난리가 났더라고. 그렇죠.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안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그 기업과 동행한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. 그래서 큰 수익은 기업과 동행할 때 나는 겁니다. 한 번은 거의 뭐 내 인생과 같이 가는 또는 내 친구 같은 기업이라는 개념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다 올라간 삼성전자한테 친구하자고 그러지 말고 다 올라갔다니 그 무슨 섭한 말씀이십니까? 1월 기준으로 올해 1월 기준으로 지금 힘을 비축하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비축하고 예. 있는데 네. 폴더블 잘 될 것 같아요. 폴더블 분위기 좋던데요. 근데 캐퍼가 문제예요. 계속 얘기하지만 캐퍼가 한 1,300만만 됐어도 그리고 저희 전자 형은 그 핸드폰 말고도요 반도체도 있고 또 반도체 그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다 잘할 겁니다. 잘하고 그래서, 있죠. 예, 잘하고 믿습니다. 있죠. 근데 이제 급하게 올라서 그러니까 원래 친구는 어려울 때 친구가 돼줘야 되는 거거든요. 저는 기업 투자할 때도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같이 해주는 게 정말 의미 있어요. 보통 근데 사랑에 빠지지 말라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회사나 이런 그런 이제 기업과 동행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기업이 조금 삐끗할 때도 그러면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저희는 그래 이때까지 잘 해왔으니까 네. 이 어려움은 잘 극복하겠지? 별거 아닐 거야. 어떤 경쟁자가 나왔을 때도 그런 마음이 이제 계속해서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동행을 하는데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내 가족 같은 거야. 좀 못나더라도 내가 품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다가 이제 맞죠. 황천길로 가는 거죠. 그냥 보유 편향이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건데.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도 진짜 굉장히 궁금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너무 점점 냉정해지니까 그런 조금 미안하죠. 팔 때. 헤어질 때 조금 미안한 마음은 좀 있어요. 네. 만약에 내가 목표한 가격까지 올라가면 일단은 절반 정도는 수익을 취하고 나머지 절반만 좀 들고 가보는 방법도 괜찮아요. 괜찮고요. 근데 대신에 이제 조금 더 엄밀하게 하시려면 팔기 전에 한번 회사를 조금 더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요.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목표가 오면 파는 것도 한번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아니면 결국 못 팔고 주저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 왔을 때 파는 연습도 한번 필요하고,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확인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가 계속 좋아지면 목표가가 바뀌는 거긴 하죠. 근데 이제 지금 그 증권시장에서 목표가가 바뀌는 건 뭐냐면 증권 애널리스트가 이 정도 좀 되겠지 하고 대충 올려놨는데 가격이 오면 왔으니까 또 올려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요거는 좋진 않죠. 요거는 근데 아예 처음 살 때부터 이 기업의 성장 폭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 레인지를 정해 놓으셔야 돼요. 그래서 나는 살 때 이런 정도의 레인지에서 살 거고 팔 때는 이 정도면 레인지로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레인지의 상단과 하단을 정해 놓고 뭐 나는 하단부터 팔 거야 아니면 난 상단까지 밀어붙일 거야 하고 그리고 그 위에 까치밥을 또 남겨 두셔야 돼요. 근데 지금 아까 FNF 같은 경우는 기업이 계속해서 잘해서 계속해서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가는 거니까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조금 천천히 지켜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그 회사를 볼 때 그래 뭐 모자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네. 뭐 스니커즈 팔고 또 뭐 있을까 이랬더니 골프 회사 네, 그걸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모르는 거였죠.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거예요. 뭐냐면 그럼 누구나 몰랐죠. 그 회사 내부자는 알았겠습니다만 그 회사의 운영의 역량이 DNA로 새겨지는지는 5년, 10년에 거치면서 기업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기업의 무형자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제가 이번에 그 기업을 봤을 때, 이 회사 무형자산 좋네. 이 무형자산 나 같이 가고 싶어.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 그 무형자산이 그렇게 형성이 잘 되어 있으면, 즉 기업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계속 경쟁이 가는 거죠. 사실은 삼성전자도 무형자산이 있는 거예요. 그런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비난받을 만한 소지지만 그런 무형 문화를 만들었던 사람이 이건희 회장인 건 맞죠. 왜? 맨날 위기야. 근데 사실은
아, 저 사람은 자기 돈 벌려고 맨날 위기라고 사람들 DB 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지나고 봐서 보니까 세계에서 선두권 경쟁을 하는 IT 기업은 정말 항상 위기더라고요.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망해버리는 걸 저희가 여러 개 봤잖아요. 에릭슨, 노키아, 뭐 이제는 IBM, 옛날 지도 그랬었죠. 네. 지금 하나하나 다 시간을 못 견디면 바로 자빠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그렇게 위기감을 조성해서 했던 게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매몰차고 아픈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의 무형자산은 상당히 키워놔서 지금의 이런 강한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. 기업들도 또렷한 목표를 가지고 갈 때 계속적인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업의 무형 문화를 읽을 수 있는, 무형 자산이 무언지를 읽을 수 있는, 단순히 R&D 비용이 쌓인 게 무형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기업의 문화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문화치가 만들어진 건 제가 몇몇 회사를 지켜보는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. 그렇죠. 5년, 10년, 15년, 20년 쌓이는 거예요.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조직이 내가 이 조직에서 열심히 나를 해서 하면 나도 좋아지고 조직도 좋아지고 이게 잘 어우러지는 회사는 상당히 강해지고요. 내목 찾기 시작하는 조직들은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제가 뭐 우리나라 뭐 유명한 이제 모빌리티 회사도 그러니까 그 회사도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이런 거죠. 처음에 할 때는 똘똘 뭉쳐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. 한 20명 조직의 작은 조직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되게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이제 거기서도 성골 진골이 나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면 자기 몫을 이제 차리고 또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회사가 한 단계 점프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에는 돈도 많이 없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도움 주셨던 분들 하다가 그 회사가 굉장히 커지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. 그렇죠. 그럼 단적인 예로 이런 거예요. PPT도 만들 줄 모르는 팀장님과 엑셀을 뭐 밥 그냥 먹듯이 하죠. 그 뭐 마우스가 필요 없이 엑셀을 하는 직원들 사이에서의 괴리감. 괴리감. 나는 도대체 이 회사에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하는데 돈은 저쪽에서 다 들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렇게 점점 이제 따로국밥이 되어 가더라고요. 그래서 와 이게 회사를 선택하는데도 굉장히 어렵다.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. 그거는 그래서 20년 전에 이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거와 관련된 잘 분석한 글들이 올라왔죠. 그게 이제 책으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Good to Great라는 책이에요.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짐 콜린스가 이걸로 아주 데이트를 쳤죠. 그게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먼저 왔었고요. 제가 어린 나이에 그 하버드 비즈니스를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감명을 받고 이건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짐 콜린스였어요. 그러고 나서 책으로 나오더라고요. 거기에 이제 리더십의 5단계가 나오는데 4단계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역량 있고 뛰어난 리더가 열심을 내어서 가는 게 4단계 리더십이에요. 근데 5단계 리더십을 보니까 기업이 오래가고 정말 최고의 역량을 내고 그야말로 위대한 기업이 되는 그 기업의 5단계 최고의 리더십은 뭐냐면 리더십이 후졌어. 여기서 말하는 후진 거는 뭐냐면 4단계처럼 화려하지 않아요.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가요? 아니요. 잭 웰치 같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자기가 잘나지 않았어요.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.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잘하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. 그래서 화합하게 만들어줘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코디네이터죠. 사실은 잡스 전기 중에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코디네이터로서의 잡스를 잘 본 책들을 보시면 그게 드러나는데 잡스는 본인이 디자인에 대한 강박과 디자인을 직접 공부한 그런 기술은 있지만 테크 기술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. 디자인에 대한 감각은 대학교 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앞서서 간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끄집어 모아서 북돋은 일을 잘했죠. 열정을 가지고. 근데 젊은 날에 열정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에게 너무 격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성격이 너무 거칠어서 좀 문제를 완벽에 대한 너무 열정이 주변에 좀 무리를 많이 일으켰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대로 가다가 리사가 좀 실패하는 바람에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부터 쫓겨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훨씬 더 원숙하게 해서 돌아보잖아요. 픽사 만들어서 재기했고 그래서 결국에 잡스는 뛰어난 코디네이터였습니다.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도 이것들을 알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잘해서 각자가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. 그렇게 되려면 믿음과 위임과 책임
이것들이 잘 조화롭게 잘 돼야 돼요. 그리고 목표도 정확해야 되고. 그래서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느낌이 있어요. 아, 이거 웬 전빵 같은 회사지? 근데 그런 회사를 투자를 해본 적이 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아니더라고요. 가면 갈수록. 가면 갈수록 이거 아니다.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재무제표 상황에 대해서 딱 물어봤는데 회계 담당자인데 임원이었어요.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. 미스 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. 요즘도 미스 김이라고 부릅니까?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런 네. 전화 탐방이었는데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회사를 뭐 주가를 올리고 싶으니까 엄청나게 띄우려고 홍보는 많이 해요. 근데 잘 꿰고 있지 않아요, 임원들이. 그런 기업들. 그리고 IR 담당자의 태도만 봐도 이 회사의 문화가 어떤지는 파악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경력이 있고 경험이 쌓여야 되면서 만들어져야 되는 촉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 이면에 이 사람 회사의 문화가 뭘까? 그럼 보면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딱 보면 월급 되게 적으시구나. 바로 느껴지는 데가 있어요. 일단 그 IR 담당자가 열정이 넘친 데가 있어요. 물론 그래도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이제 또 미묘한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요거는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회사들하고 그 전화를 해보시면서 회사의 문화가 어떤가를 파악하는 게 무형자산을 체크하는 것이고 그 무형자산을 체크해서 무형자산이 뛰어난 회사들은 조금 많이 길게 갖고 가시는 걸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웃긴 얘기인데 블라인드라는 앱이 있죠. 그걸 좀 활용하면 도움이 될까요? 근데 제가 그 블라인드에서 회사 좋다라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. 거의 대부분. 네, 그래서 그거 되게 좋은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. 네.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상대 비교 평가죠. 그러니까 경쟁사가 없는 회사면 그건 어렵지만 경쟁사가 있을 때 그 피셔가 얘기했던 방법인데요. 경쟁사에 전화를 해서 그 경쟁사는 어때요? 하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. 그러면 인간이잖아요. 사기꾼이 아니잖아요. IR 담당자도. 상대가 좋으면 저희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. 저희 기술도 굉장히 뛰어나고 거의 뭐 대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대등하지 않은 거예요. 그렇죠? 아니 거기하고 왜 우리를 비교하십니까? 우리하고 거기하고 비교하지 마세요. 이러면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. 네, 그런 뉘앙스들 그런 것들을 잡아내시면 그렇게 하다 보면 잡힙니다. 네, 그런 방법 써보시는 것도 권해드릴 만하죠. 굉장히 이렇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. 네. 정말 이게 투자라는 게 안 할 땐 몰랐는데 막상 해보니까 네.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아니 뭐 인간 세상이나 뭐 사회생활이나 투자세계나 비슷하죠.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일임을 이제 많은 부분을 하고 제가 이제 최근에 가장 재밌는 짤이 그거였거든요. 투자를 할 때 어떤 회사를 봐야 되느냐. 그러면서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래요. 그리고 CEO의 사진을 보래요. 네. 머리숱이 많으면 일단 투자를 하면 안 된대. 머리숱이 없는 사람, 손정희, 그다음에 잡스, 머스크 이런 사람 다 머리가 없지 않느냐. 네. 그만큼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다. 그런 회사가 발전을 한다. 그 얘기를 보고 제가 빵을 터졌는데 그 다음에 각도기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제가 뭐 어땠어요?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났다고. 외모에 신경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분들에 비해서 외모에 신경 좀 덜 쓰겠습니다. 네. 그래서 내가 굉장히 잘했구나라는 저만의 방법, 저만의 위안을 이렇게 삼았는데 이제 명절이고 이러니까 제가 하나 그러니까 뭐 정치 얘기하면 맨날 싸우는데 이번에 명절에 이제 가족분들끼리 모이시면 투자를 굉장히 많이 이제 하시게 된 문화잖아요. 작년에는 거의 못 모였고 올해는 이제 뭐 백신도 맞고 이래서 가족들끼리 모이면 아마 이제 어떤 한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좋다,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상대방 기분도 별로 나쁘지 않고 좋을까?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얘기는 그 회사 아니야. 그런 회사에 왜 투자하니? 이러면 싸움 나잖아요. 저는 제 주변이 저하고 친한 친척들은 그냥 저한테 다 맡기는 편이라 그런 얘기할 기회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. 저는 오히려 얘기할 기회가 꼭 친구들 만나면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종목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. 왜냐면 최근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. 근데 종목을 얘기를 해줬죠. 제가 소개해준 종목대로 했으면 아주 누적 수익률이 매우 좋았어요. 정말 매우 좋았어요 하는데 손실이 나 있더라고요. 근데 어떻게 손실이 나냐면 제가 소개해준 걸로 수익을 좀 냈어요.
그래서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가 남들이 얘기하는 걸 샀어요. 깨졌어요. 빠져나왔어요. 또 제 얘기하는 걸 샀어요. 근데 제 얘기한 것 중에 올라가는 건 또 금방 팔아요. 그래서 이거 종목 얘기해주면 안 되겠다 이제.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부터 제가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없으면은 안 해야 되겠다는 게 일단 제 생각인데, 그래서 함부로 아무리 좋은 정보를 줘도 그게 꼭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. 왜냐하면 내가 그걸 관리를 해줄 수 없다면. 그래서 오히려 친척분들한테 만나시면 저희 증시각도 TV 올해 내내 했던 얘기, 사람 많은 모인 곳에 가지 마라, 그리고 욕심 내려놔야 된다, 그리고 이거는 실력이 아니고 심력이 더 중요하다,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오직 차라리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. 그럼 약간 도사처럼 보이잖아요. 그거를 권해드립니다. 이거 종목 얘기 해가지고 답 나오는 얘기가 아닐 것 같아요. 요즘 또 요즘 제일 힘든 주체들이 누구신지 아세요? 은행원도 힘들어요. 너무 똑똑해갖고. 고객들 너무 똑똑해졌어. 예. 고객들이 오는 사람마다 다 한 자락씩 아는 척을 하시니까 힘들죠. 힘들어요. 그러니까 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요즘 정보가 너무 많은 게, 제가 오늘 뭐 이렇게 텔레그램 뭐 이런 걸 하니까 봤는데, 증권회사 추석 명절 보너스 뭐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막 이렇게 그게 나오더라고요. 옛날에 우리끼리 돌았는 거 오히려 제가 지금 처음으로 밖에서 들었어요. 내가 근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? 뭐 이런 세상이 이제 됐는데, 텔레그램 얘기 나왔으니까. 그게 증권회사에서 하는 텔레그램을 많이 이렇게 받아보는 게 투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까요? 또 가려야 되나요? 양질의 내용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. 양질의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식도 계속 전해 듣고 하는 것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네. 결국 다 못 읽을 거예요. 네. 되게 많은 거예요. 네. 저도 뭐 오늘 보니까 뭐 수십 개 넘게 쌓여 있어서 다 못 읽는데, 근데 읽어야 될 사람만 딱 집어서 읽죠. 그래서 좀 가리죠. 그래서 약간 리딩방 형식의 거는 지우는 편이에요. 예. 이거 봐, 이렇게 한 주식이 올랐어, 이런 얘기들은 일단 다 지우고, 그런 건 잘 안 보게 되고요. 정보를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올려주는 것들은 보려고 했습니다. 이제 뭐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듣잖아요. 그렇죠. 뭐 예를 들면 내가 모르는 분야는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, 뭐 예를 들어 가상화폐 얘기, 또 최근에는 뭐 대체 불가능한 토큰 뭐 이러면서 NFT인가? 네. 예, 뭐 그런 얘기.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. 그렇게 모르고 새로운 것들에가 뭐 10배거 10배씩 오르는 그런 회사들이 나올 확률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? 아니면 저처럼 제가 이제 뭐 화장품 쪽에서 계속해서 일을 했으니까 화장품 그러니까 유통회사들, 제조회사들, 그러다가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마트, 그리고 중국에 수출 잘 되는 제품,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영역에서 확장해서 나가는 게 길게 봤을 땐 더 좋은 건지, 아니면 투자의 세계에서 계속해서 오래 남아 있으려 그러면 새로운 정보나 지식 이런 것들을 계속 축적해 나가는. 근데 둘 다 하면 좋죠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, 개인 단에서는 어떤 게 훨씬 시간 대비, 투자 대비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게 좀 궁금하거든요. 이건 답은 되게 쉬운데요. 워렌 버핏이 여지껏 투자했던 기술주 뭐가 뭐냐면요. 하나는 IBM이고 하나는 애플이에요. 근데 애플은 기술주라서 투자한 게 아니고, 계속 얘기하지만 소음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왔기 때문에 투자했어요. 네. 세계 최고의 부자인 워렌 버핏은 기술주 투자를 IBM 외에는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. 거의 없어요. 그리고도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, 제가 이제 요즘에 또 하나 이제 또 워딩을 하기 시작한 게 단순해져라요. 근데 이것까지 도달하기 힘들 것이다. 요즘 복잡계가 유행하는데 또 이제 반대로 가시는 것 같아요. 사회는 복잡하지만 투자는 단순해져야 됩니다. 이게 그 단순해져야 제대로 된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죠. 그러나 복잡계가 당신을 유혹할 겁니다. 사이렌도 복잡계예요. 여러분 모두 이제 명절 잘 세시고 그 영상을 보실 건데, 제가 알기로 2015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추석 명절 첫날 지나고 나서 첫 거래일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. 단 한 번도 빠진 날이 없대요. 네.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믿으시고, 추석 명절을 잘 세고 나면 내 계좌가 불어 있겠구나 라고 하시고, 이 영상을 보실 때 여러분 계좌가 모두 다 불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귀한 시간 각도기님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.